거래량 굉장히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사라, 신고가 찍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더라. 그런데 보면은 매수 심리지수를 뜻하는 부동산원에서는 매매 수급지수, 그리고 KB에서는 매수 우위지수를 들면서 심리는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거래량이 줄었는데 심리가 엄청나다,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심리는 엄청난데 이제 사람들의 여력이 없다, 요걸 뜻하는 말이겠죠. 그런데도 지금 집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계속 신고가 찍는다, 아파트 사라 그랬다가 또 빌라 가면은 아파트는 거래량 없지만 빌라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규제가 심하니까 빌라를 사라, 같은 언론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갑자기 올해 또 빌라 아파트 저리 가라, 오피스텔이 짱 하면서 오피스텔 거래량이 급증했다, 오피스텔 사라, 이런 식으로 별의별 방법으로 집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요즘 오피스텔은 중대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 못지 않다, 아파트 못지 않은 거랑 아파트랑은 달라요. 내부야 잘 꾸며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문제는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비싸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다, 재건축이 안 된다,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오고 있죠. 아파트가 왜 비싸고 왜 아파트를 억제하느냐, 지금 빌라 사고 오피스텔 산다, 수요들이 글로 번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맨날 공급 부족은 아파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앞뒤가 안 맞죠. 집 안 사면 호구냐, 아니면 집 사면 호구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자, 보면은 아파트 맨날 신고가 찍는데요. 눈 뜨면 신고가, 뭐 평당 1억 아파트가 흔해졌다, 평당 1억 아파트가 흔해졌다는 건 미친 소리예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싸고 소득이 높죠. 물론 지금 뭐 국가 경쟁력이나 이런 건 밀리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일본 도쿄에도 안 나오던 평당 1억 아파트가 우리나라 서초구에 먼저 나왔다. 흔해졌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엄청난 거품이 꼈다는 거죠. 맨날 신고가, 최고 상승률, 신고가도 나오고 하락거래도 나오는 거죠. 매물 나오는 적도 신고가, 매물이야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지. 농막 하나 사가지고 제가 1조 정도의 매물 내놓을까요? 지방 쪽에 하나 사가지고? 그러면은 지방 매물 나오는 족족 신고가 1조 찍었다 하면서 기사 내줄 거예요? 27만 채, 늦으면 평생 새 집 2030 계속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2030 날까요? 호구 잡히기 딱 좋으니까. 27만 채 아파트 샀다 하고 보면 언제예요? 수도권 서만 27만 채 이야기 하는데 지금 거래량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전부터 길게 잡아서 이야기를 한다. 이게 언론의 수법이다. 지금 떨어지면은 길게 잡고 지난 몇 년간 이야기하고 최근에 오르면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신고가 찍는다 막 하면서 떨어질 때도 오르는 것처럼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언론의 특성이었다.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한다. 왜? 초고가 아파트는 힘들어졌어요. 사기도 힘들고 황금성도 굉장히 떨어졌고, 그러니까 맨날 이야기 나오는 거 중저가 재건축. 자, 중저가가 뜬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초고가를 못 사니까 중저가를 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집값이 중저가가 밀어 올렸어요, 아니면은 고가 아파트가 끌어올렸어요? 지금 15억짜리 아파트가 초고가 아파트고 9억짜리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죠. 중저가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는 소리니까 9억 이하겠죠. 자, 그럼 9억짜리 아파트는 9억에 머물러 있는데 6억짜리 아파트가 계속 올라서 9억이 되면은 되겠어요? 누가 이걸 사요? 이걸 사지. 위에부터 지금 여력 떨어져서 막히고 있는데 이걸로 띄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항상 끝물때는 외곽 지역이 뜬다. 서울도 서울 외곽, 경기도도 밀려가면서 경기도 외곽이 맨날 뜬다 하는데 거래량 보면 어때요? 지금 7월 거래량 6월은 넘을 수 있어도 5월은 못 넘을 것 같죠. 거래량이 엄청 줄었다. 작년보다 더 가파른 주담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은 줄었다. 즉 진짜 있는 빚을 다 내서 사도 예전만큼 못 사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잔뜩 늘려도 저만큼밖에 못 산다. 여력이 없단 소리죠. 그러면은 내가 산 다음에 더 비싸게 오른다고 칩시다. 더 비싸게 팔려고 그러면은 팔 수 있을까요? 지금 샀어요. 내년에 팔면 더 안 팔리겠죠. 더 오른다고 치면. 내후년부터 공급도 폭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럼 아파트 사면 호구 됩니다. 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고 있는 거예요? 근저당권 설정해서 누가 빌려준다? 중개사나 매도인. 돈 없어서 사금융에서 빌리고 있다. 유행이 번졌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은행 대출로 집을 못 산다,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여력이 없는데 심리만 잔뜩 올라서 저렇게 사고 있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아파트 사면 호구 됩니다. 규제가 적은 빌라를 삽시다. 자, 2030 패닉바잉 빌라까지 번졌대요.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가장 큰데 비중은 감소했다. 이 뭔 개소리야! 비중만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도심과 가까운 마포구, 용산구, 양천구. 자, 마용은 그렇다 칩시다. 양천구 뭐예요? 양천구는요, 넘치는 게 빌라예요.
그리고 바지 사장 이야기 나올 때 예전에 뭐 PD수첩에서 뭐 진모씨 이야기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뭐 세모녀 다 보면은 어지는 꼭 끼고 있어요. 강사 아니면 양천. 널리고 널린 게 빌라다. 그러니까 패닉바잉 하고 있으니까 빌라값 계속 오를 거예요. 사세요. 3달 전에 기사 나왔죠? 빌라는 비싸게 전세만 놓으면 바지 사장으로 명의 변경하는 거래가 나타난다.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저번에 PD수첩 보셨죠? 2년 뒤엔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지 사장 하고 있고. 근데 누가 사요? 얘들이 사요. 이런 거래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거래 아니면 명의 분산, 차명 매수하고 있는 거고. 그 얼마 전에 기사 떴었죠?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된다고 하니까 노후 대비로 내가 다세대 겨우 하고 있는데 세금 폭탄 때문에 죽겠다 하면서 자녀들 청약 못 받는 건 미안하지만 자녀들한테 한 채씩 넘겼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바지 사장한테 2억에 넘기고 2억 3, 4천. 그럼 이 3, 4천 어디로 갈까요? 7대 3 이 정도로 해서 컨설팅 쳐먹고 바지 사장한테 주고 남의 돈으로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바지 사장 보통 한 2.5, 3 뭐 이 정도 쳐먹을 텐데 그 정도 먹고서도 받아주는 빌라를 돈 주고 사래요. 갭 한 1,000만 원 정도 하니까 갭 투기 하래요. 그러면은 그 갭 투기 해가지고 판 컨설팅은 10 다 먹고 수수료까지 받고 얼마나 개이득일까요? 아파트는 그렇다 칩시다. 빌라는 완전 개호구예요. 개호구. 빌라 갭 투기 하라는 건 완전 개호구다. 실거주로는 괜찮아요? 저렴하게 살고 싶고 평생 거기서 살 자신 있으면은 빌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왜? 빌라까지 거품 엄청 끼었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아파트보다 황금성은 더 떨어지고 가격 떨어지는 거 그냥 안 팔리고 계속 그냥 눈으로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 이야기 나오죠. 2021년 상반기 오피스텔은 전년 동기 대비 38.1%가 증가 29,00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상하죠? 38.1%나 증가했는데 29,000건이래요. 서울에서 작년 6월 같을 때 10,000건 넘었죠. 근데 1년 내내 전국에서 오피스텔이 29,000건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를 분석했는데 오피스텔은 29,000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증감률이 제일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피스텔 사라고 현혹하고 있는 거죠. 오피스텔 거래량 1,000건 늘었어요. 1,000건. 이때에 비하면 아직 한참 떨어져 있죠. 5%는 안 늘어났죠. 저 자료 어디서 분석했냐? 라고 보면은 부동산원에서 건물 용도별 거래량을 살펴봤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원에서 거래량 집계해서 내잖아요. 신고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6월 거래량은 다 들어가진 않았을 테고 대신에 작년 12월 거래량이 조금은 들어갔을 테고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피스텔 거래량은 거의 늘지 않았다. 지금 막 오피스텔 입주 더 줄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늘었죠. 공급 과잉이다. 그리고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왜 자꾸 오피스텔 사라고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분양해야 되니까. 아파텔 막 하면서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죠.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는 데도 많죠. 분양가 규제에 걸려서. 그걸 왜 사줘요? 호구 아니면. 차라리 같은 가격이면 아파트를 사지. 지금 네벌 혹은 뭐 도움 이런 데 가가지고 오피스텔 분양하고서 뉴스 찍어봐요. 분양 광고가 도배를 하고 있지. 거래가 많고 매물이 없다 이런 심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분양 받아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거죠. 오피스텔 잘못 사면 애물단지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특히 애물단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죠. 오피스텔은 감가상각이 빠르고 취득세가 높고 실거주로 사신다면야 뭐 상관은 안 하는데 관리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고려하셨을 때 누가 자꾸 뭐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사라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라. 건설사 영업이익률 볼까요? 자, 분양 실적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집값 떨어질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죠. 건설사 미소 실수요자 한숨. 정부 의도와 반대로 가는 부동산 시장. 정부 의도와 왜 계속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까요? 조장하니까.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의 총량만 계산해봐도 충분히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그리고 영업이익률 보세요. 떨어지는 시기에 떨어지고 있다가 집값이든 오피스텔이든 계속 막 이렇게 떨어지다가 막 띄우기 시작하니까 쭉쭉 올라간다. 영업이익률이. 왜 띄우려고 그래요? 그래프에 나오죠. 아파트값, 빌라값, 오피스텔값 다 못 띄워서 안달이냐? 우리 신문에 광고 지분을 20-30%나 차지하시는 건설사님들께서 수익을 많이 내주셔야 광고도 더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결론, 집 사면 호구일까요? 아니면 안 사면 호구일까요? 호구의 말뜻이 뭐예요? 호랑이의 입이죠. 호랑이 아가리에 대가리를 집어넣는 쪽은 어느 쪽일까? 잘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